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3단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에서 102쪽부터 107쪽까지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다 같이 교과서 102쪽 한번 펴볼까요? 네, 102쪽을 보면 자신의 경험에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 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에서 인상 깊은 일을 어떻게 하면 글로 쓸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서연이라는 학생이 나오네요. 서연이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자신이 겪은 일과 비교해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가지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서 비슷한 일이 있고 혹은 다른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8시쯤 아침에 가방을 싸고 있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발표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친구와 이렇게 공을 차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집에 온 것 같죠. 이제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일. 마지막으로는 밤이죠. 달이 떠서 밤인데 12시예요 시계가. 근데 이렇게 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이 아파서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서연이가 하루 동안 5가지 겪은 일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밑에 보면은 연필 박사와 지우개 박사님 나와 있죠. 서연이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놀았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한밤중에 동생이 아팠나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 서연이가 겪은 일과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일.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었던 일과 서연이가 지금 여기서 나온 5가지 일 중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까요? 이 5가지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일어나지 않았던 일, 다른 일, 서연이와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네, 1번. 뭐 5가지 다 될 수 있겠죠? 선생님은 동생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아팠던 일은 선생님이 겪어본 적이 없어서 동생이 아팠던 일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일을 썼을 수 있겠죠. 뭐 친구와 이렇게 공을 차면서 노는 일이 저는 다른 일이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일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네, 그럼 2번. 자신이 서연이라면 어떤 일을 글로 쓰고 싶은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5가지 일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연이라면 어떤 일을 겪은 일을 글로 쓰고 싶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겠죠.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일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쓰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103쪽 서연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을 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일을 쓸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서연이가 무엇을 쓸지 어떻게 정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서연이가 정한 일은 결국 동생이 아팠던 일이네요. 네, 그러면 친구가 질문하죠. 서연아, 너는 여러 가지 겪은 일 가운데에서 왜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라서 글을 쓰려고 하니? 그랬더니 서연이가 동생이 아팠을 때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 다른 느낌이 들었대요. 평소에 동생이 장난꾸러기처럼 보여서 믿기도 했는데 아프니까 잘 못해준 것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써보고 싶었어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일을 쓸 때 평소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쓰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특별한 일 혹은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이 달라진 일을 골라서 써도 좋아요. 한마디로 평소에 있던 일을 자세하게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걸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서연이는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랐네요. 자, 그럼 밑에 글쓰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정리하는 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정리해요. 이거 중요하죠.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을 알맞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요. 자, 104쪽에 3번. 다음은 서연이가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해 쓴 글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네, 결국 서연이가 이날 인상 깊었던 일, 동생에 관한 일을 글로 써보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럼 글을 잘 썼는지 읽어보는데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여러분들 좀 더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생이 아파요. 아이고 배야. 동생 주혁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열이 39도가 넘잖아. 배도 많이 아파하고 큰일이네.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혁이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빠 옆으로 다가갔다. 주혁이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장염에 걸린 것 같다. 이번 가을에만 2번째네. 아빠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주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어했다. 아빠께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시는 동안 나는 주혁이 옆에 앉아 있었다. 누나, 나 아파.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 다녀오면 금방 나을 거야. 나는 주혁이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서연이의 인상 깊던 일 중에 동생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았어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잘 쓴 것 같아요. 그쵸? 인상 깊었던 일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잘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네, 105쪽 서연이가 쓴 글을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서연이는 글을 옮겨 적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띄어쓰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우리 방금 서연이가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잘 썼는데 파란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궁금한 부분이래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1번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보고 띄어쓰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에 주혁이가 눈물이 이 부분이네요. 거기 밑에 보니까 주혁이가랑 눈물이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쓰되 이가, 을을,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였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낱말, 이 낱말과 낱말 사이를 띄어쓴다 했잖아요. 낱말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네, 낱말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낱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서 뜻을 가진 낱말이 어떤 건지. 일단 주혁이라는 인물의 뜻을 가졌죠. 그리고 눈물, 눈에서 나오는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렁그렁, 또 얼굴,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을 낱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낱말들은 사이를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혁이 다음에 여기 가가 왔어요. 가. 이 가는 바로 여기 말했던 이가,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는데 거기에서 이가나 뭐 을을 이것처럼 붙여주는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눈물 이를 붙여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주혁이가 눈물이 이렇게 7글자는 여기는
이렇게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띄어쓰기였고요. 두 번째 밑에 볼게요. 아이고 배야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띄어쓰기가 어딨죠? 여기랑 여기네요.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보면은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고 배야 할 때 여기 쉼표가 있었는데 여기 띄었었고요. 마음이 아팠다 할 때 마침표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띄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 쉼표 뒤에도 띄어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볼게요.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나오죠. 두랑 번 사이를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왜냐면 밑에 나와요. 숫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두는 이거 2를 나타내는 거죠. 한 번, 두 번을 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할 때는 두 다음에 이렇게 알맞게 띄어서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1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띄었어야 할 부분에 체크를 하고 V표를 하고 바르게 띄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늘이 맑고 푸르다는 여기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 빈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띄어쓰기를 해보고 알맞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개는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적은 사람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여기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할까요? 먼저 V표는 여기, 그쵸? 우정은 다음에 예쁘게 여기죠. 여기 V표 그 다음 가꿀수록 여기죠. 가꿀수록 좋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그 다음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여기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7쪽을 보면 4번 서연이가 쓴 글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 표시한 뒤에 소리내어 읽어보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고칠 부분을 찾아서 잘 고쳐주었고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면 좋은 점은 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띄어쓰기를 해야 할까요? 좋은 점. 거기 밑에 학생들이 말을 해줬죠. 띄어쓰기를 하면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요. 글을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알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문장을 보세요. 이 4번에 있는 문장을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이 옮겨 적어 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겠죠. 서연이가 쓴 글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 표시한 뒤에 소리내어 읽어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도 편하게 그리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띄어쓰기를 알맞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오늘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4가지 겪은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쓸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혹시 띄어쓰기나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고쳐쓰기를 한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인상 깊은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 102쪽부터 107쪽까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에서 인상 깊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